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연두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에게 가르치면 좋을 스피치의 목표와 스피치의 구성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피치의 목표는 상대방이 내 말을 1차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 이해하고 나서 공감하게 만드는 노력. 세 번째, 공감하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스피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스피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첫째, 심리적인 요소. 두 번째, 기술적인 요소. 세 번째, 내용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들로 구성되어서 스피치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말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피치의 기술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를 잘 발현시키게 해줄 그 기반이 되는 심리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감, 용기, 배짱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째, 발표해야 될 상황의 정면으로 부딪혀보자입니다. 발표를 해야만 되는 혹은 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나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보자입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참 두려워하죠. 타인들 앞에서 말하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발음이 꼬이지 않을까? 혹은 말할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다양한 걱정과 고민으로 즐기질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넘어진 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시행착오를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시행착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시행착오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 보완할 수 있는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조금은 그 시행착오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겠죠. 또한 떨림을 고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떨림을 많이 숨기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순수하게 자기의 떨림을 고백해보는 것도 오히려 떨림을 조금씩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떨림을 고백하면서 극복해보는 연습, 발전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실수에 대한 쿨한 인정과 긍정입니다. 오늘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실수가 있었다. 다음에 좀 더 노력해서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신감과 용기로 가는 필수 코스겠죠. 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즐기고 떨림을 직접적으로 고백해보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면 발표 불안에 대한 면역성이 증가하고 자신감은 점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발표해야 될 상황에 정면으로 부딪혀본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배수진을 만들어보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학습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애초에 계획과는 다르게 포기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자. 다시 말해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알린다든지 친구에게 알린다든지 주변인들에게 알려서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올 연초에 말하기 스피치를 연마해 보겠다 생각을 했다면 주변에 오픈을 해서 일정 기간 말하기의 기법을 익히도록 하는데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배수진을 만들어 보는 것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과 행동이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세, 태도도 자신감 있는 자세, 상단 10도 정도를 보고 가슴을 뒤로 제치고 자신감 포즈만 갖춰도 자신감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보다 일보 앞서서 행동하는 적극성도
나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결정해 주죠. 모임 장소에 가장 먼저 나간다든지, 또 먼저 악수하려고 손을 내민다든지, 멀리서도 큰 소리로 동료를 불러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동과 일부 앞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훨씬 자신감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말씨나 화법을 부정적인 비판이나 평가에서 긍정성을 가진 내용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적극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신감 있는 포즈나 행동, 남보다 일부 앞서서 행동하는 적극성, 긍정적이고 적극성이 넘치는 내용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4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체인지 앤 찬스라는 말이 있죠? 네. 변화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과감한 변화를 가져보시고 또 나의 고정관념 등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극복하고 노력을 통해 나의 크기를 리모델링해 보는 것입니다. 네, 자신감, 용기, 배짱을 길러서 심리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발표해야 될 상황이나 기회가 온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면역성을 길러 자신감을 충만시키자. 2번째, 배수진을 만들어서 작심삼일을 막고 꾸준한 노력을 해보자. 3번째, 말과 행동을 자신감 있게 이끌어 나가고 남보다 일부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행동, 또 말씨나 화법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적극성을 만들어보자. 4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해보고 리모델링하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맞이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들한테 맞춰져서 설명이 되었지만 아이들의 언어로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에게 이 4가지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발표해야 될 상황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기회를 자꾸 갖게 해주고요. 자기 선언을 함으로써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행동, 솔선수범하는 일부 앞선 적극성, 긍정적인 말씨나 화법으로 바꿔보기, 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함을 이 기회에 극복해보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를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심리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감, 용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4가지의 실천 항목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적용시켜 보시고요. 이어서 긍정성을 상징하는 좋은 글 하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호박벌이라는 곤충을 아십니까? 몸뚱이가 호박색이라서 호박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박벌은 몸뚱이는 엄청 큰데 날개가 아주 작아 날 수 없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호박벌은 비행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날 수 없는데 어떻게 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긍정의 힘이 가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박벌은 자신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른 벌들의 날갯짓을 보며 자신도 당연히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날고자 하는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작은 날갯짓을 수도 없이 했을 뿐이죠. 호박벌의 비행을 향한 긍정의 날갯짓이 모여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미련하게 무턱대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저 멀리 날려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날갯짓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